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오늘은 동부 센트레벨 회원가입 입력 부분, 회원가입을 하실 때 뭔가 정보 입력을 하죠. 그 입력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네, 오늘은 회원가입 영역인데 회원 정보 입력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입력의 그 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뭐 설명하다 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 작업하기 전에 아이콘, 이미지 슬라이스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리고 요 인포메이션 쪽,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라디오 버튼, 그리고 체크박스들도 있네요. 여기 달력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별 표시도 포함되겠네요. 이미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돼 있는 거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 같이 체크했던 것은 요런 체크, 라디오 버튼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별 모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부가 하나 있었죠. 달력인가요? 요 달력 아이콘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있는지. 현재 이곳에는 달력 아이콘이 인포메이션 있고요. 달력 아이콘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네요. 달력 아이콘은 별도로 좀 슬라이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달력이 가지고 있는지. 딱히 없네요. 그러면 이 아이콘만 따로 잘라서 이미지 저장하겠습니다. PNG 이미지로 저장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ICO 칼리더의 칼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배치되었고, 이제 HTML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HTML을 하기 전에 구조를 우선은 보고,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트 열어보고, 지금 조인 2번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 작업을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조인 3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조인 3번 유지시켜주고, 브라우저도 조인 3번 열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디자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은 계속 같아져요. 계속 같아지고 스텝 3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작업했을 때 스텝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만 주면 자동으로 그 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앞에 분릿, 회원 정보, 그리고 주거 현황 이런 식으로 제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제목 그대로 둘 거고 아래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H3 남겨놓고 다 삭제할게요. 약관도 많이 있고 버튼은 그냥 두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버튼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취소 버튼도 있죠. 취소를 여기 하나 넣겠습니다. 아마 2번이 없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번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다른 디자인은. 이건 뭐 나중에 만들면 되고, 제목 부분 해볼까요? 지금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미리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리 해놓은 게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처음 제목이 회원 정보가 있네요. 우선은 글씨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로 해서 두고 회원 정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는 주거 현황.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는 청약 현황. 다음은 분양 희망 현황. 분양 희망 현황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제목들이 쭉 나열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테이블만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자, 표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처음에는 구조를 맞춰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선 한 개를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복사 붙이기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캡션이 필요하겠죠. 캡션 들어가고 클래스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콜그룹 해서 들어가고, 콜에서 각각 가로 사이즈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열이 2개입니다. 이렇게 큰 열 하나, 그리고 여기에 큰 열 하나, 작은 열 하나 해가지고 각각 2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개고, 이렇게 한 개고, 이렇게 해서 다 합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먼 곳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그냥 한 개 열로 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한 개 열이라고 하면 짧은 선만 넣어주면 돼요. 짧은 곳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빈 값으로 두게 되면 100% 상태에서 나머지 열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티헤드는 없죠. 티헤드 없고 하나의 행에 그리고 하나의 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작업할 때 이 상태에서 뭐 쓰고 그 다음 행 그리고 쓰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쫙 본 다음에 몇 개 행인지를 센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붙이기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바로 복사붙이기 넣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좀 파악 같은 걸 좀 해야 되거든요. 왼쪽에 별이 많죠. 그리고 글씨 있고 그리고 이쪽은 글씨와 폼 요소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그냥 두면 되고 이쪽에 별 모양 있죠. 별 모양은 스패너라고 제가 강제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텍스트를 써줘야겠죠. 필수 입력이죠. 필수 입력이고 옆에 텍스트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복사 붙이기를 쭉 하시면 나중에 골라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좀 길게 여유 있게 복사 붙이기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가 쭉 완성이 돼요. 지금 개발자 도구 찍어보면 이게 다 표죠. 표가 이렇게 다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먼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옆에 이름에서 제 이름을 좀 써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별 그래서 남성 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써줍니다. 실제 그 업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글씨를 직접 따라 쓰는 것보다 PSD에 있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해 주는 게 편하거든요. 오타율도 없고 글씨 복사 붙이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는 이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소가 많으면 이렇게 줄내림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풋이고 텍스트죠. 그리고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 버튼은 ID 중복 확인. ID 중복 확인인데 이런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버튼이 다른 스타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btn 중에 타입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우리 취소 부분을 타입 2번으로 했기 때문에 타입 3번. 앞으로 이 클래스만 쓰면 이 선만 있는 거를 쓴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다음에는 요 느낌표도 앞에 계속 붙어 있죠. 이 느낌표 전용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느낌표 한 다음에 클래스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면 되죠. 좀 코드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좀 내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ID 입력 후 ID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 비밀번호 부분이죠. 이게 보면서 좀 위에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비밀번호인데 여기에서 인풋이죠. 몇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팬으로 해서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 인포라고 넣기로 했죠.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는 내에서 10자리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넣습니다. 자, 비밀번호 확인해요. 그럼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패스워드죠.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고 옆에 글씨 써줍니다.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넣어주면 되죠. 자, 주소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주소 영역도 보면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두 줄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을 두 개를 나눠서 콜그룹을 시키는 로스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TD 한 곳에 쓰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주소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두 가지 줄내림이 되기 때문에 div를 나눠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input 해주고 텍스트겠죠. 만약 비밀번호 검색에 텍스트만 쭉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를 넘버로 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숫자만 입력이 되니까 숫자 전용이라서 우편 번호 검색. 근데 이 버튼 또 나왔기 때문에 클래스 btn
타입 3번이라고 넣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줄은 div로 줄내림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put 타입 텍스트가 2번 들어가겠죠. 앞부분은 기본 주소, 뒤에는 상세 주소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그대로 글씨를만 써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input 타입 텍스트 들어가게 되고 add 표시 들어가게 되고 input에 또 텍스트 들어가게 되고 select 박스가 들어가게 되죠. select 박스 자체에서 직접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넣어주고 그 상태에서 몇 개 늘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직접 입력 넣어주면 되는데 밑에 옵션은 굳이 안 써주셔도 되긴 해요.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직접 해서 넣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번호 부분인데 전화번호는 현재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그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전화번호 여기서 총 3가지 입력을 받죠. 셀리트 박스 위에 한번 만들었죠. 셀리트 박스 복사 붙이기 한번 해주고 이곳에 선택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input 타입 텔은 전화번호 입력이기 때문에 텔 2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입력 여기도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별 표시 있고요. 휴대폰 번호 하고 총 3가지 입력 받죠. 여기랑 같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사 붙이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010을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010 넣어줍니다. 자, 직업 부분 한번 해볼까요? 밑에 직업은 필수 입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펜을 삭제 해주고 그리고 바로 위에다가 직업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셀리트 박스 넣어줍니다. 위에 복사 붙이기 할게요. 자동 생성하니까 필요 없는 코드도 계속 생성이 돼서 복붙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선택이라고 넣어주고 직장 주소 우리가 아까 주소 부분 작업했었죠.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할게요. 이쪽 복사 한 다음에 직업 아래에다가 하나의 행을 붙이기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주소가 아니라 직장 주소가 되어 있고요. 넘버, 우편번호 검색 똑같이 되어 있죠. 행도 2개, 여기도 인풋도 2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 마케팅 수신 동의 부분 하면 될 것 같네요. 필수 입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지워주고 마케팅 수신 동의라고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있네요. 자, 인풋 타입의 체크박스 넣어주고 ID4로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체크박스를 레이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체크박스 연결시키고 총 3개죠. 미리 복사 붙이기 해서 나중에 각 구조를 미리 잡아주고 텍스트는 나중에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계속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는 옆에다가 스펜 요소에서 클래스 인포 쓰기로 했었죠. 하실 경우 이메일, SMS, 이벤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넣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 좀 행이 남았다고 하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로 우선 화면 맞춰놓고 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CSS만 들어가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거에서 복사 붙이기 해서 틀만 계속 맞춰주면 돼요. 디자인 이미 완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럼 보죠. 우선 이쪽 CSS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테이블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타입 1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테이블 저희가 클래스 넣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면 테이블에 타입 1일 때 테이블이 타입 1일 때 위에 선이 좀 있었어요. 보더 탑 선이 있었는데 색상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색상과 이 색상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선 그 무시하고 위에는 선이 2픽셀이네요. 위아래 선이 들어갔다는 것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2픽셀이고
이 색상이 들어갔고 밑으로도 1픽셀의 선이 들어갔어요. 그 밑에 색은 한번 봅시다. 999네요. 6자리면 3자리로 줄여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THTD, 왼쪽 TH, 오른쪽 TD죠. THTD 작업을 할 때는 선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 THTD 밑에 선이 있잖아요. 밑에 선, 밑에 선 하면 마지막에 결국 얘에 대한 밑에 선도 겹치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 선과 TH의 밑에 선이 겹치게 돼요. 특정 브라우저에서 두 줄로 나오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THTD 같이 잡아주고요. 보더를 위나 밑으로 한 방향으로 우선 줘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보더를 위로 주면 첫 번째 이 테이블 탑이랑 보더 탑이랑 얘랑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또 방어를 막아줘야죠. 퍼스트 차일드에서 가려줍니다. 보더 탑을 빼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저는 위로 줬어요. 보더 탑. 얘 위로 해가지고 결국 이 이름 쪽에 위로선이 들어가는데 위로선을 이렇게 넣게 되면 결국 이 위의 선과 테이블 위의 선과 겹쳐진다는 거죠. 이게 겹쳐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퍼스트 차일드 TR 첫 번째 행 안에 있는 위에 THTD 위에다가 선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주면 되겠죠. 우선 선색 찾아보도록 할게요. CCC네요. CCC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세로선 넣어야 되는데 보면 세로선이 중간에 양쪽 다 있지만 맨 처음만 왼쪽이 없어요. 말 그대로 맨 처음. 그러면 첫 번째 왼쪽 그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던 THTD에 보더가 3개 다 같습니다. 세로선은 왼쪽으로 다 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다 막히게 되죠. 근데 TH가 첫 번째 자식일 경우에는 보더 레프트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빠지고 가운데만 선이 쭉 이어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TH 작업해 보겠습니다. TH 작업할 때 유의할 점은 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별이 있고의 없고의 차이점은 별이 있고 없고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과 이 별표와 상관없이. 그럼 우선 이 작업부터 할 거예요. 왼쪽으로 45픽셀 들어가 있습니다. TH가. 그러면 전체 TH의 공통을 한번 잡아줄게요. 전체 TH에다가 패딩을 45픽셀이 들어가죠. 이렇게 45픽셀 넣어주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의 텍스트 라인 레프트 넣어줍니다. 기본이 라이트이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폰트 노멀로 넣어줘서 굵은 폰트를 다 해제시켜주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와 그리고 색상 넣어줄게요. 13픽셀에 2 넣어줍니다. 폰트 사이즈 13픽셀에 컬러는 2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제각각이죠. 높이가 제각각이 아니라 우선은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렇게 높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 패딩 같이 섞어줘야 돼요. 우선 높이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를 줘야 되고요. 40픽셀 위아래 패딩 줍니다. 40픽셀에 10픽셀. 자, 그럼 THTD 똑같이 해줘야 돼요. 높이는 40인데 패딩은 10픽셀이에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만 45픽셀이죠. TH는 그러면 패딩 레프트 45. 그러면 패딩 이 처음에 우리가 THTD 공통은 높이와 여백을 다 주었지만 좌우 여백은 또 달라요. 좌우 여백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45픽셀이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픽셀이네요. TD는. 그러면 TH는 45, TD는 또 패딩 레프트가 또 달라지는 거죠. 아까 작업한 게 55픽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여백 다 되고 좌측 여백 다 들어가고 오른쪽 여백만 보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꽉 차 있을 경우
꽉 차 있을 경우 없을 경우는 좌우 공통으로 주면 됩니다. 현재는 좌우로 주겠습니다. 패딩 라이트 55픽셀까지 줄게요. 만약에 이게 패딩이 너무 남발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패딩을 여기 두지 말고 이곳에다가 10에 45픽셀, 여기는 10에 55픽셀로 주게 되면 패딩의 값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걸 별도로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쪽은 줄내림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은 없어요. TH 오른쪽은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백을 빼주고 10픽셀로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벽에 붙으니까 여기 10픽셀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1번은 확인. 근데 여기 2번 필수 입력이라는 텍스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필수 입력 텍스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필수 입력은 별 표시예요. THN의 스팬. THN의 스팬이 있을 경우에는 별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URL 해서 아까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스프라이트 이미지인데 문제는 가로 세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가로 세로 픽셀에 봐야죠. 가로 세로 위치가 어딘지. 이 위치는 위로 50픽셀, 왼쪽으로는 534네요. 534픽셀에 5픽셀이네요. 5픽셀. 전부 다 마이너스로, 스프라이트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표시가 다 나오게 되죠. 오른쪽에서도 화살표가 나온 이유는 가로 얘가 나온 거예요. 한 개 이미지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 세로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만 나오려면 8에 7. 스팬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라인 블록 주고요. 그 다음 상태에서 가로 세로 값을 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쭉 떨어진 이유는 텍스트 때문에. 가로 세로 초간 값을 더 이상 텍스트를 안 보이게 해주려면 히든 해주고요. 텍스트는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서 투명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럼 별 표시만 남고 이 이미지가 무슨 뜻인지 장애인분들은 알게 되겠죠. 대체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배경 이미지라고 해서 대체 텍스트를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넣어야 됩니다. 버티컬 라인으로 좀 맞춰줄게요. 마이너스 2픽셀 정도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2픽셀 정도 올려야겠네요. 네, 좀 올려줍니다. 네, 별과 텍스트 간의 간격도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 6픽셀 간격인데 문제는 뭐냐? 별이 없을 경우는 이 텍스트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별이 마이너스 마진을 해서 우선 빠져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8. 그래서 우선 빠져나가게 해줄게요. 마진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진으로 레프트로 마이너스 8픽셀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 선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마진으로. 그런데 이 사이에 여백도 필요하다고 했죠. 이 사이 여백 6픽셀이에요. 그러면 레프트 0, 6픽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백도 생기면서 선은 안 맞죠. 왜냐하면 6픽셀 오른쪽 더 갔으니까 6픽셀 값만큼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 선 쫙 맞죠. 스크린샷 떠보고 한번 볼까요? 지금 스크린샷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선이 딱 맞죠. 이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만든 거냐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별 표시랑 가장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별 표시랑 이 텍스트의 문제예요. 왼쪽으로 패딩 우리가 이만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줬습니다. 패딩을. 근데 이 별 표시 때문에 별은 여기에 있을 경우 별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있겠죠. 왜냐하면 패딩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별 자체에다가 마진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글씨가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따라가게 됐는데 여기까지 맞출 수 있지만 오른쪽 여백도 이 글씨와 얘 사이 여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한테 마진 라이트로 주게 되면 또 벌어지고 얘랑 또 줄이 또 안 맞아요. 아래 거랑.
그러면 오른쪽 준 만큼 왼쪽으로 더 화살표 방향으로 마이너스 마진을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 부분, 이렇게 14픽셀 정도 마이너스를 마진을 주게 되면, 이렇게 14픽셀 정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선이 다 맞는 형태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스팬이 있으나 없으나 텍스트는 그대로 그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돌리고. 자, 다음에 TH 부분은 다 끝났어요. 이제 TD 부분 할 텐데, TD 부분 전체 텍스트 한번 볼게요. 이 부분 텍스트 다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공통부터 처리해 주겠습니다. 우선은 한글로 봐야겠네요. 13픽셀 정도 되고요. 777. 자, 이 부분 더 볼게요. 13픽셀인지. 똑같네요. 그러면 전부 다 13에 777. TH에 우리가 13에 2이지만 TD는 폰트 사이즈가 13에 컬러가 777이에요. 자,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 겹쳐진다면 THD 묶어준 데 있죠? 여기에서 넣어주면 전체 테이블 공통이 들어가게 되고 코드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풋을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인풋 타입 텍스트든 넘버든 텔이든 상관없이 우선 크기는 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높이 38. 거기에 선 CCC입니다. TDA는 인풋들 중에 타입이 텍스트, 텔, 넘버 이거 다 넣었었죠 아까. 이 세 개를 따로따로 잡고 나서 보더를 줍니다. CCC라고 주고 그리고 높이를 주는데 38픽셀로 주고 줄간격 38픽셀로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default.css로 주는 게 좋아요. default.css 가면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걸 그대로 가져가서 테이블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 디자인을 넣어주면 돼요. 이곳에다가. 자, 38이라고 했죠. 그리고 13픽셀 그대로 들어왔고요. 줄 간격 38픽셀로 넣어줄 거예요. 38픽셀. 그리고 선은 CCC입니다. 자, 인덴트 빼줄 거예요. 인덴트 빼주고 트랜지션 넣어주고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고 그대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글씨가 어디부터 쓰여지는지 봐야죠. 바로 왼쪽부터 이렇게 쓰여져요. 전부 다 공통으로. 좌우 20픽셀씩 있다는 거예요. 여백이. 그럼 패딩으로 여기 20픽셀 퍼센트와 패딩이 부딪히니까 박스 사이징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안에 텍스트랑 이 텍스트랑 같아야 돼요. 이게 3737이 아니었어요, 원래. TD 안에 텍스트 컬러는 777이었네요. 그럼 디폴트도 777로 통일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쓰는 글씨와 위에 쓰는 글씨와 같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풋이 전부 다 현재 꽉 차 있어요. 제가 배포한 default.css 보시면 가로 사이즈가 현재 100%로 제가 해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모바일에서는 대부분 100%로 차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로 사이즈, 제각각인 가로 사이즈, 여기 보면 전부 다 가로 사이즈 다 달라요. 얘 다르고 서로 다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 클래스를 줘서 가로 사이즈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가로 사이즈를 선 불포함, 박스 사이즈는 적기 때문에 선 포함해도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300픽셀이네요. 자, 얘는 전부 다 300픽셀. 이쪽 라인 3개는 전부 다 300픽셀인데 그럼 한 번에 쭉 어떻게 주느냐? 바로 인라인 스타일로 주면 됩니다. 가로 300픽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로 사이즈가 그때그때 계속 달라요. 다르다 보면 이걸 가로 사이즈 클래스 주는 것 자체도 일이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힘들어요. 그 한번 사이즈를 수정하면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5픽셀로 바뀌었으면 그 하나를 위해서 전부 다 305픽셀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주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릅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210
300. 이것도 300이겠죠. 그럼 210, 300, 300. 그러면 요거는 복치기로 하면 되겠죠. 210에 얘는 300, 300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쭉 들어가죠. 아까 CSS로 줬던 것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인라인 스타일로 주게 되면 1000점이거든요. 실제 점수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앞에 있어요. 210, 194, 210에 194 넣어줍니다. 요거는 210에 여기는 194 넣어주게 되죠. 자, 셀렉트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전화번호는 한번 봐야겠네요. 크기를 210이네요. 전부 다 2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210을 복사를 하죠. 복사 붙이기 하기가 더 빠르니까 전화번호 전부 다 210. 자, 여기 주소는 위에 한번 했었죠. 주소 똑같겠죠. 여기 있네요. 210, 300, 300. 그러면 주소 위에는 210이고요. 여기는 300이었어요. 300, 300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마케팅 수신동이 이 부분이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인풋을 일괄 처리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셀렉트 박스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디자인을 보죠. 똑같아요, 디자인. 똑같고, 이 부분도 그러면 default.css 가서 셀렉트 박스 디자인 자체를 따로 여기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직접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글씨는 777이었고, 100%는 빼고 패딩 넣어주고 그리고 줄 간격 넣어주고 박스 사이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스 사이징 넣어줍니다. 배경 흰색이었고 선색은 CCC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똑같은 형태로 다 나오게 되죠. 직접 입력 이 부분도 다 옵션들도 다 그대로겠죠. 자, 화살표 부분 디자인 넣어줄 거예요. 화살표 디자인은 이 부분에 이미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어수연 이미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인지. 자, 이 디자인 화살표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화살표가 없네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좌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주시고 자, 배경 PNG 넣어주고요. 배경 셀렉트 이미 잘라놨네요. ICO 셀렉트라고 해서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HTML로 가서 default.css로 갈까요? 모든 셀렉트에다가 디자인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셀렉트가 이제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셀렉트 페이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없고요. 여기도 셀렉트가 없고요. 그리고 인덱스 서브 레이아웃 나눈 거고요. 인덱스 보겠습니다. 셀렉트가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는 디자인이 됐는지 봐야겠죠. 어디에 상속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전체 공통 페이지만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 전체 공통 셀렉트 페이지 만들어줄게요. 셀렉트 요 하나로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줘야겠죠. 백그라운드 URL 해주고요. 브라우즈하고 셀렉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no repeat 넣어주고 위치는 right로만 해주면 바로 오른쪽으로 배경이 다 붙어있죠. 이렇게 디자인 다 붙어있죠. 이 화살표 없애주면 되겠죠. 저 화살표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있죠. appearance none이라고 해주면 웹킷까지 넣어줄게요. EAR appearance 맞네요. EAR ANC 해주고 MS도 해줘야 되지만
자, 어피어런스는 MS가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좀 잡아줘야 됩니다. select expand, ms expand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display none을 해주게 되면 작업이 가능해져요. 자, 웹킷. 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이랑 글씨랑 합쳐져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패딩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 부분 요 정도까지 패딩 39픽셀. 그래서 39픽셀에다가 이 부분까지 좀 떨어지는 게 예뻐 보이기 때문에 59픽셀 정도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9픽셀. 59픽셀에 20픽셀 떨어뜨려 주어주면 이렇게 셀렉트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디자인된 셀렉트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 조금씩 해주면 돼요. 자, 이쪽에 했으니까 이제 버튼 만들어 볼까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글씨에 따라 늘어나는 버튼이에요. 이 글씨 크기에 따라서 각각 늘어날 수 있는 버튼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여백이 각각 다르면 고정 크기 버튼일 수도 있고요.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6글자일 때, 5글자일 때 전부 다 같네요. 그러면 얘는 글씨 크기와 상관없이 여기는 또 크네요. 그러면 기본 크기가 있고 그 크기 이상이 됐을 때는 늘어나는 버튼이에요. 자, 우선 가장 작은 버튼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가장 작은 버튼이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102픽셀, 거기에다가 2픽셀의 선이 들어가요. 102 AA. 버튼 타입 3이죠. style.css에서 버튼 타입 3번을 만듭니다. btn 타입 3번 만들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해줘야지 가로 세로가 들어갈 테고요. 이때 min width를 써야 돼요. min width를 쓰는 이유는 우선은 이거 좀 코딩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색상이 AA라고 있네요. 자, min width를 쓰게 되면, width를 쓰게 되면 글씨가 늘어나면 그 이상 될 경우에는 글씨가 떨어져요. 밑으로 아래로. 근데 min width 쓰게 되면 글씨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자, btn 타입 스펠링 틀렸네요.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 높이 주면 되겠죠? 가로 정렬 높이죠. 36. min width 높이 36. 그러면 줄간격도 36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박스 사이징도 넣어줘야겠네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줍니다. 자, 벌어진 거는 버티컬 라인 넣어주고요. 그러면 됐죠. 조금 더 좀 높이를 키워야겠네요. 박스 사이징 때문에. 옆에 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키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 패딩을 주셔야 돼요. 건대 정렬이면서 패딩인 이유가, 패딩은 여기서 줘야겠네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괜찮다고, 같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문제는 좌우 여백이에요. 제가 한번 글씨 늘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더 늘리게 되면 옆으로 붙어요, 이렇게. 근데 붙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픽셀씩 넣어주면 되겠네요. 좌우 패딩이 10픽셀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여백이 생겨나고 작아지면 여백은 뭐 유지되면서 저기 박스는 또 줄어들겠죠. 자, 다음 인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클래스 인포죠. 테이블 1에 있는 클래스 인포는 흔하기 때문에 누구 상속을 받아야 돼요. 클래스 인포 있을 경우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요. URL. 해서 느낌표 하나 들어가겠죠. 느낌표는 바로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느낌표입니다. 근데 느낌표 스프라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로 배경 주면 전부 다 보이고 비포로 해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비포 컨텐트로 해서 들어가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 그대로 넣어 주고요. 가로 세로 크기 보겠습니다. 15 가로 사이즈 15 세로 14였어요. 14 넣어주고 좌표 계산해 주겠습니다. 좌표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우선은 5픽셀 336
336에 5픽셀 마이너스 336에 마이너스 5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타나게 되겠죠. 컨텐츠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안 먹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로 틀어짐은 버티컬 라인 미들로 잡아주는데 버티컬 미들로 안 되면 버티컬 라인 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2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백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13, 오른쪽으로 5, 13에 5.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죠. 5에 13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여백을 한 번에 쫙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DIV끼리 충돌이 되죠. DIV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여백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10픽셀씩 여백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TD에 DIV가 있을 경우에, 자식으로 DIV가 있을 경우에는 패딩을 10픽셀씩 위로 올려줘요. 하지만 맨 위에 있는 DIV는 패딩을 빼줘야죠. 안 그러면 위에도 패딩이 또 생기면 여백이 2배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 버튼과 인풋 사이의 간격도 한번 볼게요. 버튼은 이만큼 5픽셀 떨어졌네요. 예를 들어 TD에 BTN이 타입 3번 있으면 마진을 왼쪽으로 5픽셀만 떨어뜨리게 해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백이 다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에 대해서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체크박스를 한번 더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에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체크박스 리스트가 있고, 이전에 만든 체크박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 모든 체크박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공통 체크박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클래스를 따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클래스에서 타입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2번의 체크박스라고 하고, 그 전에 있는 체크박스는 타입 1번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체크박스 디자인이 여러 개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체크박스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크박스를 찾아볼게요. 약관 동의했을 때 체크박스. 여기는 아니고요. 2번이죠. 조인 2번. 조인 2번에서 체크박스. 얘는 타입 1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공통을 하면 좋긴 하지만 전체 공통이 지금 어느 게 더 많은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클래스를 빼줘서 별도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입 1로 다 빼주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은 인풋에 체크박스가 아니라 그냥 타입 1일 경우에, 타입 1일 경우에요. 그냥 타입 1. 어차피 체크박스만 타입 1이 들어가니까 타입 1일 경우에만 넣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디자인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2번 페이지를 보게 되면 디자인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별도 관리를 해줘요. 그럼 타입 2번일 경우만 디자인하면 되죠.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합니다. 2번 바꿔주고요. 디자인만 달라요. icon.png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위치만 다릅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는 12, 그리고 49에 60입니다. 49에 60. 가로 세로는 10이에요. 자, 요것만 제공해주면 한 번에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66에 60. 66이네요. 자, 한 번에 쫙 되죠, 거의. 이 상태에서 좀 조절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치 한번 볼게요. 49에 60, 49에 60. 버티컬 라인 들어갔고, 가로 세로 12. 자, 이 상태에서 좀 틀어진 건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우선 마진을 빼보고, 마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버티컬 라인은 빼보고, 버티컬 라인은 없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좀 X축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X축을
49 체크가 돼 있을 때는 맞네요. 49에 60으로 하면 되겠네요. 49에 60. 그리고 버티컬 라인 제거하는 게 잘 맞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8픽셀 맞고요. 오른쪽으로 레이블 오른쪽으로는 35픽셀 넣어주면 됩니다. 레이블은 여기서 패딩이 35픽셀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만들어주면 각각 여백 다 확인이 될 수가 있죠. 자, 글씨는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요 뒤에는 이제는 거의 복사 붙이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복사 붙이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현황 총 4개의 행이 있죠. 그럼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테이블을 다 복사를 합니다. 다 복사하고 빼주면 되니까요. 만들고 붙이고 그러면 똑같은 게 밑에 하나 더 붙어 있지만 여긴 별이 다 없죠. 청약통 그리고 두 번 나눠져 있어요. 수치가 처음 거, 두 번째 거. 그러면 우선 수치부터 재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426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가로를 426 픽셀 해주고 너는 똑같고 그 다음은 나머지 값 가져가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나눠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데이터가 없는 것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필수 입력이 필요 없지만 라디오 버튼이 또 하나가 있네요. 필수 입력 없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 만들어 줍니다. TH 반복이기 때문에 날려주고요. 가입 연월 가입 해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줘요. 자, 다음에는 셀렉트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 밑에 좀 날려주겠습니다. 셀렉트까지 필요 없으니까 날려주고 셀렉트 잘라서 두 개 하나 둘 넣어주고요.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앞에는 라디오 버튼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야죠. 인풋일 때 라디오 버튼일 때 아이디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임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레이블을 다시 레이블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총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디만 연결해주고요. 있음 없음이 됐네요. 있음 없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셀렉트 했고 그 다음 통장 종류 해서 이것도 셀렉트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날려주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 텍스트네요. 가입 금액 해주고 텍스트 10,000원. 그러면 텍스트 하나만 필요 없고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버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행을 또 합쳐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끝났네요. 나머지 행은 다 날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부수적인 것들만 남았어요. 여기 년, 월 넣어주면 되죠. 위에 년, 월 넣습니다. 년을 넣고요. 그리고 있음 없음 됐고 셀렉트는 두고요. 선택 두고 그리고 몇 만원 그래서 10,000원짜리 써주고 가로 사이즈는 256 10,000원 256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있음 없음에 대한 라디오 버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라디오 버튼 디자인은 현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타일에서 라디오 버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 붙이기.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타입 중에 라디오인 거. 자, 갑자기 안 쳐지네요. 라디오인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라디오가 체크가 됐을 때 하면서 이미지 어차피 경로 다 똑같아요. 가로 세로 사이즈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가로 세로는 좀 다르네요. 14에 13, 14에 13으로 되고요. 14, 13 해주고 그리고 좌표 봐야죠. 60, 2, X축으로 2, 60, 이쪽은 20 해줍니다.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은 디자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만드는 패턴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가입 연월 내용은 선택이네요. HTML로 다시 가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통장 종류도 선택인가요? 선택이고요. 자,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걸 우리가 했었네요. 요 중간 걸 해야 되는데 복사 붙이기 하면 되죠. 자, 요 부분은 주거 현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것들 청약 현황이네요. 청약 현황을 붙여 넣고요. 그리고 이왕 만든 거 요 아래까지, 아래도 비슷하죠. 희망 마지막 부분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붙이기 넣을게요. 자, 그러면 처음 거는 요거는 아직 안 된 거고 중간하고 하고 있었네요. 자, 요 부분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분양, 희망, 여부. 글씨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앞으로 1212. 자, 아이디 축 눌러서 그런 건데요. 분양, 희망, 여부 해주고 예, 아니요 로 바꿔줘야 되고요. 예, 아니요. 이 빨간불 켜진 건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꺼질 테고 희망, 분양, 희망, 평형 분양, 희망, 평형 근데 셀렉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위아래가 좀 바뀌었네요. 텍스트에서 셀렉트로 해서 여기는 이걸로 바꾸게 되고 사이즈는 좀 다르네요. (210)으로 해주고 텍스트는 미터 제곱미터는 특수문자로 넣으셔야 됩니다. 미음 한자인가요? 지읒 한자, 디귿 한자, 기역 한자, 히읗 한자 없네요. 리을 한자인가요? 리을 한자인가 보네요. 리을 한자에서 네, 여기 있네요. 리을 한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음에는 셀렉트 전체 분양, 희망, 지역 분양, 희망, 지역 전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양, 희망 시기 년, 선택 년 이렇게 쭉 복사해주고 선택 년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하면 이게 쭉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주거 현황 부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계속 바꿔주고 하면 되는데 우선은 복사 붙이기 하고 나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거의 끝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주거 현황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넣어줘야겠죠. 주거 현황. 자, 글씨를 좀 미리 써놔야겠네요. 이 부분 내려놓고 이렇게 맞춰주고요. 텍스트를 미리 다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듀얼 모니터면 금방금방 하겠는데 싱글 모니터에 또 협소한 해상도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글씨는 주거 면적. 얘는 거주지 입주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두 개 행이 더 있죠. 가족 형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텍스트부터 한 번에 한 개씩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아서 입주 아파트명. 얘는 셀 합침이네요. 그러면 너 잘라주고 TD에서 콜스펜 넣어줘야겠죠. 총 3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셀렉트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인풋 중에 역순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인데 가로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게 총 3개가 들어가 있고 옆에 동이 있고 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클래스 타입 3번으로 버튼을 만들었었고 아파트 찾기라고 넣어주면 디자인이 완성이 됐었겠죠. 자, 센치 한번 볼까요? 몇 픽셀인지 볼까요? 210. 220. 236, 210, 220, 236 이렇게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픽셀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거, 요 셀렉트 2개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총 세대 원수 수를 뺐네요. 아, 글씨가 끝까지 안 쳐졌었네. 선택, 명. 그리고 참고로 셀렉트를 가로 사이즈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 옵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전태를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옵션을 늘어놓게 되면 여기에서 알아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 사이즈 안 주는 게 좋아요. 옵션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는 이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총 세대 원수 가족 형태 되었고요. 거주 입주년. 마지막 글자만 계속 안 됐었네요. 그래서 데이트 이쪽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콘을 우선 넣어야 되잖아요. 인풋이고요. 그리고 텍스트로 들어가겠고 몇 년 논지에서 달력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앱솔루트에서 올릴 거예요. 왜냐면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칼이라고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 옆에다가 버튼 하나 넣을 거예요. 여기서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아이콘 디자인을 하고 앱솔루트로 올리게 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 전체 크기를 알아야겠죠. 210 스타일 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 인풋 타입 텍스트 이쪽은 이대로 그게 되고 여기에서 옆에 글씨 평이라고 들어가게 되죠. 210 똑같네요. 자, 위에는 셀렉트 선택 주계 면적 주거 종류 현황 셀렉트를 넣어줍니다. 셀렉트 복사 우측하면 되죠. 선택자를 복사 위에 TD에다가 각각 붙이기 위에도 각각 붙이기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죠. 자, 요 사이 글씨와 요 사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5픽셀, 6픽셀 정도 되네요. 6픽셀 정도 코드 화면 제자리에 놓고요. 자, 테이블에 인풋이 있을 경우에 인풋에서는 마진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마진 라이트 5픽셀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텍스트가 다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적정한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쪽도 여백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5픽셀, 좌우 5픽셀 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진 0에 5픽셀을 주는데 만약에 인풋이 처음에 있다라고 하면 인풋이 첫 번째 자식이라고 하면 얘는 왼쪽으로 마진을 줄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패딩, TDA는 패딩 레프트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왼쪽에 쫙 잘 있고 좌우로 전부 다 되는 이제 적정한 크기의 서로의 여백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버튼 2번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입 2번. 버튼 타입 2는 우선 1과 크기가 같고요. 선도 1픽셀에다가 색만 좀 다르네요. 선과 색 패턴만 다르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사 붙이기 2번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선 같고요. 배경색은 이 색이 아니라 흰색이지만 선이 바로 이 색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텍스트 컬러도 이 색으로 들어간다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을 넣어줘야겠네요. 아니면 빼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비틀어진 거는 버티컬 라인으로 만져줍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잡아주면 되겠죠. 버티컬 라인을 잘 안 먹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에서 렐러티브하고 현재 위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면 100%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근데 버튼이 가운데 정렬이긴 하지만 테이블과 버튼 사이 여백이 있잖아요. 요거 하면 끝날 것 같네요. 50픽셀. 자, 만약에 테이블과 버튼 센터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 패딩을 50픽셀로 위로 줘라 하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가입 영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1시간 4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진짜 쉴 틈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만들 때는 패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표를 다 만들고 그리고 표에서 공통 한꺼번에 다 잡고 다른 거 별개로 해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 잡기, 이 공통 잡는 걸 보는 눈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입력 폼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를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가로 사이즈를 각각 클래스로 주시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사이즈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회원가입 영역이기 때문에 좀 가로 사이즈가 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 그것도 또 가로 사이즈 또 다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클래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라인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개발 쪽에서 수정하시기에도 가장 편해요. CSS 만질 일이 없으니까. 그 외에도 뭐 전체적으로 공통을 계속 제가 만들어줬죠. 인풋 공통, 라디오 공통, 체크박스 공통, 클래스 인포 공통, 버튼들 공통 다 쫙 만들어주고 구조만 잡아주면서 클래스 계속 넣어주고, 이 작업만 좀 많이 손에 익숙해지면 어떤 디자인을 가져와도 되게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좀 한 개 한 개 이 버튼 어떻게 만들지 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오랜만에 긴 영상이 되었는데 많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젠 센트랩일은 동부 센트랩이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게 되고 새로운 사이트로 웹사이트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